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있었죠. 주진우 의원이 오늘 또 오전에 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뿐만 아니나 다를까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관위에 의한 총체적인 투표율 전산 조작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지난 대선 투표소 109곳에서 투표율이 조작됐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구체적으로는요, 복수의 투표소에서 1시간마다 딱 100명씩만 투표인들이 늘어나는 그런 식의 지금 조작 통계 정황이 드러났고요. 어떤 투표소는 몇 시간 동안 아예 투표인이 접수가 되지 않은 곳도 존재합니다. 그렇게 다방면으로 문제가 된 투표소들을 합하니까 100곳이 넘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쯤 되면 부정선거가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음모론 아닌가? 라고 하는 주장, 오늘 주진우 의원이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고요. 이 선거 사범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조금 더 복합적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선거 사범이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죠. 우리 투표, 선거라고 하는 것이 망가지면 선거를 통해 선출된 우리 대표자들, 대통령부터 국회의원들까지 대표자들의 권위가 무너지는 겁니다. 아니, 선거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인식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들을 믿고 그들이 만든 정책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대표자로서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의 이 무고함, 이 이노센트함이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총체적으로 선관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조작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우리가 이 부정선거 음모론 취급하면서 입도 뻥긋 못하게 지금 법까지 만든 이 행태야말로 정말 규탄받아야 할 행위가 아니었나라고 되돌아보게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사범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니, 선거법 지금 적용하고 선거법 6권 해석하는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는데 현행 선거법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선거법 위에 서서 선거의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이런 선관위 직원 등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더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을 해야 될 때가 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인식으로까지 발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장독 대표가 옳았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되고 있죠. 서버까지 왜 털어야 되냐? 바로 얼마 전까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선관위 특검법 여야 첫 합의를 이끌어냈다라고 우리가 추인하는 그 국회의원들 추인장에서까지 서버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음모론자로 몰릴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누가 옳았습니까? 이제 와서는 서버 우리가 강제수사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하다라고 하는 게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선관위 특검에서 선거 범위라고 하는 것이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지금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여러분, 아직 특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강제수사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국회의원 단위에서 이 정도의 지금 정보 취합이 된다라고 하는 거, 정말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선관위 특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정말 엄청난 것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관위 특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선관위 특검으로 우리 국민의힘, 우리 야당 중심적으로 우리 올림픽공원에 모여 계신 시민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그 문제인식을 관철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특검, 또 우리가 임명하는 것까지가 투쟁의 연장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공원의 열기 앞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거듭 말씀드리고요. 8월 15일 광복절이죠. 주말이긴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장독 대표를 포함해서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올림픽공원으로 모여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또 2주 뒤 있을 이 올림픽공원 현장에서 목소리 모으고요. 정말 제대로 특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오늘 한 번 더 증명됐다라고 하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점식 원내대표께서 오랜만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코스피도 국조해야 된다. 우리 증시 국조해야 된다. 이 얘기 제가 우리 박민영 TV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지금 코스피라고 하는 게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제도권 통치의 실패다. 국정의 실패라고 하는 게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의 광기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5,000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상법 개정이니 금융권 잡돌이니 연기금 동원이니 온갖 수단들을 다 동원하더니 기어이 손대지 말아야 할 것들, ETF 2배 레버리지 상품까지 정부 주도로 도입을 하게 되면서 증시가 정말 이거는 카지노판, 정말
경마장 우리가 승마장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강원랜드를 왜 가냐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막장 증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코인 시장과 다르게 증시라고 하는 건요, 변동성을 안정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사이드카 개념이 있는 것이고 서킷 브레이커 개념이 있는 것이고 정부가 수급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연기금이라고 하는 건요, 증시가 갑작스럽게 폭락했을 때 증시를 안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쓰여왔던 것이 지금까지 운용의 기본적인 근거였고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틀 연속 사이드카가 걸린 원인, 지금 여러 언론들도 전문가들도 지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연기금을 무리하게 국내 증시에 투입을 했기 때문에 정작 연기금을 통해서 진화에 나서야 될 폭락장이 왔을 때 연기금이 제대로 작동을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기금도 이미 너무 많이 속된 말로 물려 있어서 증시가 폭락하더라도 받아 먹을 수 있는 여력조차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 결과적으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는 역대 최초 사례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력 때문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재앙 때문에 생겨났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의 재해라고 하는 게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코스피가 국내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비중 30%를 오간다라고 하죠. 저희가 지난 금요일 설명드렸던 것처럼 또 오늘도 여러 언론, 복수 언론에서 보도를 했어요. 연기금이 코스피에 투자한 국내 증시 비중 자체가 그대로 유지가 됐다라고 하면 지난 한 주 동안 200조 가까이 증발을 했다라고 하는 거. 이런 리밸런싱도 왜 못했습니까? 결과적으로 폭락장이 왔을 때 정권 지지율까지 함께 붕괴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기금을 무리하게 정권의 지지율과 연동시켜서 관리하다가 이런 실패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실패를 또 정당화하기 위해서 아예 연기금 운용의 속기록, 회의록까지 열람 자체를 못하게 막아놓은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국조를 하지 않으면 뭘 하겠습니까? 이건 100%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 코스피에서의 실패, 정부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첫 단초가 국정조사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특검도 결과적으로 국정조사를 시작으로 선관위 특검 이어졌지 않습니까? 코스피, 연기금에 대해서도 국정조사하고 특검해야 된다. 또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이요, 우리가 코스피 기금을 운용을 할 때 당연히 운용에 대한 전략은 극비로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오늘 우리 살 거예요 라고 하면은 나도 들어가야겠다. 외국인들이 다 들어올 것이고 오늘 팔 거예요 라고 하면 같이 팔아서 폭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밸런싱, 코스피에 투자한 비중을 조정을 할 때도 굉장히 점진적으로 시장에 관련 정보들이 누설돼서 충격을 주지 않게끔 조용히 관리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어떻게 했죠? 아니, 연금공단이 뜬금없이 느닷없이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리밸런싱 하지 않겠다, 7월에 리밸런싱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6월까지는 6월엔 떨어지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개미 투자자들과 외국인들이 전부 다 매수세로 가세를 하게 되면서 코스피가 거의 광기에 가깝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7월부터는 리밸런싱 할 거야, 저같이 증시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러면 뭐라고 생각을 하죠? 7월에는 폭락장이 한 번은 오겠구나, 7월 전에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동시다발적으로 팔아야겠다라고 하는 매도 사인을 직감을 하니까 7월에 예견된 폭락장이 온 겁니다. 세상에 어떤 기금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이건 외국인들한테요, 코스피 들어와서 선거만 우린 이기면 되니까 6월에는 펌핑 시켜놓고 7월에 먹고 나가라 라고 홍보를 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연기금을요, 외국인들한테 대놓고 퍼먹여준 것과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하죠? 우리 국고손실죄라고 하는 거 몇억 원 상당만 넘어가도 최대 무기징역의 형량이 부과될 수가 있는 굉장히 무거운 범죄예요. 이런 것들은 정말 국정농단이고 국고손실이고 전 여적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노후 자금을 저당 잡아서 우리 연기금의 포트폴리오 전략 다 노출시켜서 외국인들한테 돈 따가라, 단타 치고 나가라 이야기한 것밖에 더 됩니까? 이런 것들을 국정조사 안 하면 뭘 국정조사를 하겠습니까? 전무위와 재경위 등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국정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종국에는 특검까지 나가야 할 사안이다. 연기금 열람을 묶어놨다라고 하죠. 법원에 결정했으면
연기금도 열람을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특검을 통한 강제수사를 통해서 대체 뭐가 그렇게 캥겨서 연기금 다 틀어 막아놓고 열람까지 막아놓고 이렇게 장난질을 치고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규명을 해야겠죠. 지금을 시작으로 지금부터 빌드업 해야 됩니다. 민주당도 야당일 때 최혜병 특검 물론 안타까운 죽음이고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만 이 지금 연기금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이 문제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최혜병 특검이 중요했다면 이 연기금 특검 그에도 비견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다. 보기 때문에 지금 정은경 장관을 비롯해서 관계자들 전부 다 일단 국회부터 나오세요. 나와서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 앞에 똑바로 밝히시고 지금 국민들의 노후자금, 연기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낱낱이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정담식 원내대표가 물꼬를 공식적으로 텄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의 입장을 우리가 들어봐야겠죠. 민주당이 내일 있을 최고위에서 어떤 입장을 설파를 할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당은 한 번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전국 단위 개표를 하지만 민주당은 좀 특이한 방식으로 합니다. 민주당은 전국 순회 공연을 해요. 충청권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이번 주말간 영남권을 거쳐서 서울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당 권리당원이 가장 다수 포진해 있는 호남 지역까지 순회 공연을 한 달 동안 하게 되는데 어제 첫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충청권에서는 정청래 후보의 지역구가 충청이기 때문에 지역 고향이 어떤 지역 연고가 충청이기 때문에 정청래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전망들이 많았는데 어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대전 세종 지역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리드를 하는 그림이었지만 충청 지역에서는 김민석이 이겼다라고 하는 결과, 그리고 송영길 후보도 10% 내외 정도의 득표율을 기록을 했다, 유의미한 득표율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일단은 김민석이 여론조사상으로 엄청 앞서가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비슷하네, 정청래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구나 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정청래 연고지인데 김민석이 이 정도로 득표를 했다면, 더구나 민주당은 선호투표제라고 하는 참 근본 없는 투표제를 선택을 했죠. 1, 2, 3순위를 결정을 하고 1순위 과반이 없으면 2순위, 3순위 표를 순차적으로 합쳐서 과반이 먼저 되는 후보가 이기는 방식이 민주당의 전당대회 방식입니다. 이 방식대로면 김민석이 유리한 거 아니야? 충청에서 이 정도면 역시 김민석이 리더하는 거 아니야? 두 가지 해석이 모두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이 코어 핵심은 호남권에 있기 때문에 호남의 결과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어제 결과만 봤을 때는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당과 다르게 이 민주당의 이 구친노, 현재 친문그룹으로 속칭되는 구친노 그룹들과 뉴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이재명 그룹들의 이 힘겨루기가 굉장히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 전당대회가 점점 과열되고 있어요. 참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정청래 두 후보가 서로를 향해서 내가 당대표 되면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윤리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내가 저 사람을 징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재래식 미디어들 이제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마치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매일같이 징계하고 있는 윤리감찰원에 대해서는 한마디 보도도 안 하면서 국민의힘 윤리위만 막 통합을 해치는 징계를 하고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했던 이 재래식 미디어들, 다음 주부터 어떤 식으로 보도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겠죠. 오히려 국민의힘은요, 정말 징계해야 될 사람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 아프게 설명을 드렸죠. 무소속 후보를 돕거나 경선에 불복하고 민주당과 협작을 해서 우리 당의 후보를 음해를 하거나 이와 같은 사안들은 예외가 없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은 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지금 삿대질하고 싸우고 있어요. 김민석 후보는 진짜 김민석 후보가 더 짜칩니다. 왜 그러냐? 정청래가 무슨 북갑에 가서 뭐 당의
도움이 안 되는 발언들을 했다느니, 무슨 뭐 정청래가 뭐 이재명과 각을 세웠다느니, 무슨 뭐 진짜 현학적이고 관념적인 이야기 하죠. 반대로 정청래 후보는 어쨌거나 근거는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프레임 들고 와서 우리 당을 위기에 빠뜨렸다. 자폭 정치, 자해 정치를 하면서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주장들이 오가고 있는데, 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이기든 매한 가지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석이 되건 정청래가 되건 어쨌거나 이재명의 공소 취소라고 하는 이 비상을 마시지 않고서는 차기 정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총선을 이재명 공소 취소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김민석이 아무리 친명계다 얘기를 해도요,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처절하게 배신을 해서 복당 자체도 시키지 말아야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게 김민석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미쳤다고 이재명 공소취소 외치면서 불나방이 되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재명의 운명은 달라질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보안사건 얘기 연달아 하면서 이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 보안사건 폐지를 위시한 형사소송법 개정, 검찰의 보안사건을 완전 폐지해서 경찰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한술 덧붙여서 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될 수 있는 사유, 그러니까 이재명 공소 취소 안 되면 법원에서라도 공소 기각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흑심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좌파들도 발칵 뒤집혔어요. 여러분 허지용 씨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표적인 이재명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민주당 정권에 부역을 했던 스피커로 평가를 받죠. 뭐 작가, 평론가 등을 가장한 이 민주당 스피커로 평가를 받는데, 이런 사람들조차 이재명 거부권 안 쓰면 나 지지 철회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조차도 의견이 갈릴 정도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안사건 폐지라고 하는 게 얼마나 법치 자체를 망가뜨리는 망국적인 법안인지가 잘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도 고민이 많이 되긴 할 겁니다. 제2호권 명분만 있으면, 전당대회만 없었으면 어떻게 해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김민석이 이미 당대표였다라고 하면 강성충표 민주당의 개딸들표를 의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고민이라도 해봤을 텐데,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민주당에서 친명그룹들이 법안을 통과를 시켜놓기는 하지만 여차하면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이 법안을 묵혀놨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이 되고 나서 15일 안에 공포를 해야만 법안이 특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효력이 발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적당히 활용해서 어떻게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만 버텼다가 전당대회 끝나면 제2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꼼수까지 논의가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민주당의 강성그룹들은 이런 것까지 염두를 해서 지금 법안을 통과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회의장이 아무리 이 법안에 이송을 늦추고 이송시킨 뒤에 15일을 포함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아직 3주 남았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를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까지 제2요구하지 않고 버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은 전당대회 전까지 이 법을 공포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친명그룹들이 이런 속셈, 어쨌거나 친명그룹들은 전당대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이 4년 채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와서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이 국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법안 통과의 부작용들이 단 몇 달이라도 계속해서 발현이 될 텐데, 그때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고민이 되겠지만,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김민석의 득표에 방해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꼼짝없이 통과시킬 일들만 남았고, 허지용 씨 같은 사람들,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닙니다만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균열이 시작되는 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소식 또 오늘 전해드리고요. 이재명이,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의 연임론을 꺼냈다가 현직 대통령 연임도 국민들이 선택할 몫이다라고 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았던 친명그룹 조정식 국회의장이 언제쯤 이 법안을 이재명에게 보낼지, 그리고 이재명은 이 법안을 이송받은 상태에서 언제쯤 이 법의 공포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을 할지 또 한 번의 거센 폭풍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야겠습니다.